붉은 수돗물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인천시의 준비 부실과 초동대처 미흡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한 간부가 직원들의 사회공헌 기금을 허투루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양구가 계산시장 인근에 대형 식자재마트 건립을 허가했습니다. 상인들은 골목 상권 몰락을 주장하며 결사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강인 선수를 가르쳤던 김혜룡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급여의 끝전을 모아 지역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단의 한 간부가 직원들의 기금을 허투루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해당 간부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노조는 처분이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부평의 한 공원. 공원의 창고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한켠에는 강화마루가 박스채로 쌓여 있습니다. 강화마루는 모두 20박스, 총 58만 원 상당입니다. 이 마루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사건의 시작은 지난 4월입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끝전을 모아 기금을 만들고 이를 지역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지난 4월 지역의 한 복지관을 개보수하는데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공사에 사용된 기금은 모두 375만 원. 특히 복지관 내 경로당에 강화마루를 까는데 232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규모는 40평, 80박스 분량입니다. 하지만 공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건 60박스 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60박스가 안 들어왔으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80박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60박스가 들어왔다는 거죠? 네네네. 의심의 시선은 공사를 주도한 공단 A팀장에게 향했습니다. A팀장의 지인이 해당 마루 공사를 맡은 상황. 내부 직원들은 물건값을 빼돌린 것 같다며 A팀장에 대한 감사를 공단에 요청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A팀장은 지난 5월 17일 뒤늦게 강화마루 20박스를 이곳 공원 창고로 옮겨놨습니다. 공단은 감사를 통해 A팀장이 지인 업체에게 강화마루 25박스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한 점, 그리고 뒤늦게 강화마루 20박스를 공원 창고에 옮겨놓은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팀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공단의 관계자는 A팀장은 행정상의 실수일 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직원들의 사회공헌 기금을 건드린 만큼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노조는 A팀장에 대한 보다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250명 임직원들의 급여 끝전을 모으고 또 저희가 또 바자회를 통해서 조성한 기금인데 이 기금이야말로 우리 250명 임직원들의 피와 땀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공정하게 관리 못하고 이런 부당한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취재기자와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 노조는 문제의 간부에 대한 보다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차준택 부평구청장도 만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17일 공단 노조는 이제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만났는데요. 문재희 팀장이 이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잖아요. 예. 노조는 차준택 청장에게 보다 강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조는 이제 그 직원들의 사회공헌 기금을 건드린 점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제 엄벌을 받아야 할 행동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직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다 싼 업체를 이제 확인하고 해당 업체로 업무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예. A 팀장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인의 업체와 거래를 해야 한다고 이제 강조했다고 노조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A 팀장이 지인의 업체를 의도적으로 밀어줬고 여기에 그 업체에게 비용까지도 몰아줬다라는 이런 의문인 거죠. 현장에서 차준택 청장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하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부평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 징계 수위를 변경할 방침인가요? 아니요, 한번 결정한 사안을 다시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측도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계획은 없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이 앞서 리포트에서 해당 팀장이 의도는 없었고 행정상의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징계위원회에서 들은 이제 A 팀장의 해명을 정리를 하면요. A 팀장도 지인의 업체에게 사업을 준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단 받지도 않은 강화마루 20박스 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80박스 규모의 바닥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혜택을 받은 이제 경로당 측에서 공사 구간을 축소했다고 해요. 예. 이 때문에 이제 자재가 남았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가 났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죠.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대금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A 팀장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저도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당 경로당을 찾아가 봤는데요. 먼저 경로당 관계자의 말은 우리는 계획을 변경한 적이 없다고 취재에게 답을 했습니다. 예. A 팀장이 징계위원회에서 한 해명과는 정반대의 입장인 거죠. 예. 그리고 마루 공사를 안 한 곳이 한 곳인데 바로 마루 옆방입니다. 그 규모도 한 2, 3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공사 당시 현장에서 강화마루 박스가 5박스가 남았었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해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당초 60박스로 충분히 작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예. 굳이 80박스까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왜 20박스가 더 필요했을까? 그리고 20박스는 왜 현장에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60박스만 쓰였다면서 대금은 왜 80박스로 계산을 해야 업체에게 지급을 했을까? 예. 궁금하시죠? 예. 저도 굉장히 네. 궁금했거든요. 때문에 이제 그 문제에 해당 팀장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A 팀장은 운전 중이라고 전화를 끊고는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직원들의 사회 공헌 기금이 허투루 쓰이는 건데요. 이 사실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후속 취재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가 인천의 붉은 수돗물의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18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인천시의 준비 부실과 초동대처 미흡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지난달 30일 공촌 정수장에서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정기점검으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에 인근 수산 남동정수장으로 수계를 전원했는데요. 이때부터 붉은 수돗물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환경부는 인천시가 수계 전환 전 밸브 조작에 대한 수질 변화 확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이번 사고에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물의 탁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지만 정수장에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수용가로 공급했다며 공촌 정수장 개통 배수지의 탁도가 수계 전환 후 급속히 높아졌지만 초동 대응을 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23일까지 오염수 배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어 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단계적으로 급수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늦어도 29일까지 정상화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인천시도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수도 사업본부장과 공촌 정수사업소장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 상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참담하고 아픕니다. 시민들께서 느끼셨을 분노와 배신감이 어떠실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를 도저히 옹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상수도 사업본부가 해명을 해왔으나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고 초기 대응마저 부실해 상수도 사업본부는 피해 복구 작업에 집중토록 하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원인 분석은 정부에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의 원인과 대책을 담은 종합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 원인 발표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 오늘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천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 감사 중이신 정부합동감사단 등 인천시가 아닌 외부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사공백으로 인해 복구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신임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천정수사업소장을 임명하고 인사 결과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시정의 책임자로서 이번 상수도 관련 여러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늘 정부 발표에는 정상화 대책과 전망도 나왔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발맞춰 복구 정상화에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정상화 대책이 현재 인천시가 하고 있는 복구 조치와 일치하고 있어서 어제 말씀드린 3단계 조치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에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수돗물 이물질이 관로 내 침전물 또는 물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단위에서의 관로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피해 지역 수질은 회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부는 현재 필터를 착색시키는 성분은 인체 유해성은 크지 않으나 필터색이 바로 변색할 단계라면 직접 음용만큼은 삼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는 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현재 인천시는 모든 방법과 가용 자원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복구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가 아니라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계양구의 한 대형 식자재 마트가 행정심판 끝에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계양구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통시장 상권 침체 등을 이유로 2차례나 건축 허가를 반려했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 그동안 계속해서 주춤했었던 이 지역 내 대형 식자재 마트의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건데요. 인근 상인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지 않을까요? 네, 계산시장 상인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인 계양시장 상인 120여 명의 거센 반발로 이 2차례 건립이 무산됐던 지역 내 대형 식자재 마트가 계양구로부터 최근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있었는데요. 계양구가 2번의 반려 끝에 이번에는 건축 허가를 낸 겁니다. 바로 최근 행정심판에서 인천시가 이 식자재 마트 측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식자재 마트의 부지는 계산시장에서 직선으로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입니다. 예.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요. 이 상인들은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면 상권 침체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금처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식자재 마트는 영업 시간에 규제가 없고 또 파는 품목도 대부분 이 전통시장과 겹치기 때문에 예. 전통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인데 공사가 들어가는 즉시 현장에서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허가가 난 거잖아요. 허가를 내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 시장 상인분들하고 저희는 굉장히 충격이죠.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상생 협의가 안 돼도 이렇게 허가가 나갈 줄은 몰랐고. 네, 시장 반경 500m의 이 대형마트 건축 허가가 내려진 건데 이 행정심판 끝에 내린 결과이긴 하지만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이 전통시장 반경 1km까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정하고요. 규모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상점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들어서는 계양구의 식자재 마트는 판매 공간과 또 주차 공간을 모두 합해도 이보다 적은 소규모인 1,800여 제곱미터에 그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사실 허가를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양구는 그동안 식자재 마트가 좀 들어서게 되면 인근 지역의 교통이 복잡해지고 또 전통시장의 상권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2차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물론 이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컸던 게 가장 큰 이유이긴 한데 마트 부지가 1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어쨌든 지금 2번 반려가 되고 3번 만에 그
행정심판 결과로 허가가 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동안 식자재마트 측은 반려 사유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통체증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 설계도 변경을 하기도 했고 예. 또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해서 나름의 시도를 해왔습니다. 식자재마트 사업자 측은요. 지금까지도 계속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과 또 쭉 협의를 하고 또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러면서 수차례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서 제안을 했지만 거부한 건 오히려 전통시장이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또 허가를 내준 계양구의 상황에서는 또 지금 이제 전통시장과 식자재 마트는 양쪽의 상인들이 서로 상생하고 이제는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게 최우선이 아닐까 뭐 이런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골목 상권과 관련된 갈등들 사실 어제 네.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갈등들을 어떻게 봉합을 해야 되고 또 이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 지역만 봐도 마트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좀 이제는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최우선일 텐데 그동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한 지역 안에서 공존하면서 갈등을 겪어왔던 사례들은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갈등을 잘 넘긴 이런 우수한 사례들도 있었는데 어떤 사례들인지 함께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가 입점을 함으로 해서 고객들이 젊은 연령층들이 그 전통시장에 같이 이용을 함으로써 상생한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전통시장들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전통시장의 고객들을 계속 유입할 수 있는 공동 홍보나 공동 마케팅이나 네, 지금 앞에서 나온 사례는 이 대기업의 슈퍼마켓에 관한 사례였는데 네. 전문가들은 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이 주 고객층이 다른 점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연령층을 나눠서 아무래도 시장과 마트가 각각 판매하는 물건에 좀 차별화를 둬서 서로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 네. 또 이와 함께 이렇게 한 지역에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이 한 상권을 이유로 갈등이 계속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짚어봤는데 대부분 대형마트의 경우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으로만 이 전통시장에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이 전통시장 쪽 상인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상의 가장 큰 개념이 요즘에 전통시장의 뭐 현대화다, 이렇게 예. 지붕을 씌워주거나 그런 움직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설에만 한정되는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인 상생의 방안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일시적인 효과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이 좀 증폭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불거진 이 계산시장의 경우에는 이 상생보다는 일단 들어서는 거를 지금 막겠다는 이런 입장인데 일단 마트 측이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한 만큼 이 상인회는 공사 현장에서 또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예. 또 공사가 시작되고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속 취재 기다리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을 향한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골든볼의 주인공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슛돌이로 이름이 알려진 이강인 선수는 초등학교 시절을 인천에서 보내면서 축구를 배웠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강인 선수를 가르쳤던 김혜룡 감독을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 페널티킥을 이강인 선수가 성공하자 전국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제가 이강인 선수가 활약할 때마다 제 심장이 뛸 정도로 공감됐고요. 진짜 행복했어요. 그냥. 골든볼을 받으며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이강인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축구 스타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슛돌이로 이름을 알린 이강인은 스페인으로 가기 전 11살까지 인천에 살며 축구를 배웠습니다. 8년 전 이강인 선수를 가르친 김혜룡 감독은 첫 만남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참 똘똘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참 이게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야, 천상 아이구나. 빛바랜 사진 속 강인의 모습을 볼 때면 축구 천재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월등한 기술은 물론
축구에 대한 열정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축구에 대한 머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센스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는 뭔가 좀 다르겠구나, 다른 선수하고 좀 차별화되어 있구나. 첫째는 하려고 하는 열정이 되게 강했고요.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자신이 가르친 기술을 선보일 때면 보람을 넘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일반적인 마르수의 턴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스피드를 죽이지 않는 마르수의 턴을 하는데 강인이는 그걸 기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르수의 턴을 가르쳤는데 그 기술이 2번 나오더라고요. 이강인 선수를 배출한 축구 클럽은 선수나 학부모 모두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다닌 걸 듣고 나서 저도 이강인 선수 플레이도 보면서 저도 그 이강인 선수처럼 막 투지 있게 하고 싶었고 되게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도 되고 싶어요.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기량이 이제 출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서 배운 것도 기본기 뭐 이런 기술 그런 게 잘 가르쳐 주실 거라 생각해서 그런 것도 선택에 어느 정도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10년 전 축구 선수가 되겠다며 고국을 떠난 11살 소년. 이제는 세계적인 스타가 돼 인천의 상징이 됐습니다. 지금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대선수가 돼서 선생님한테 왔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강인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검역을 한층 강화했는데요. 그런데 시중에는 수입 금지 국가의 축산물 가공식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밀수업자들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겁니다. 보도에 최지현 기자입니다. 한 수입식품 도매업소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들이닥칩니다. 한글로 된 박스를 열자 미검역 밀수식품이 나옵니다. 보따리상들한테 구입을 하셔가지고 입다가 그 다음에 가게들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직접 하시는 분들이 직접 갖다 주거나 그러지 우리는 그냥 이제 오는 사람들 중에 이거 박스 이제 비행기에서 박스 그대로 포장돼서 오더라고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식품을 소매상에 판 겁니다. 일주일가량 되는 짧은 기간 특별 수사를 벌였는데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개소 중 20개소에서 돼지고기 소시지 등 무려 150여 종의 밀수식품이 적발됐습니다. 중국 등 수입 금지 국가 식품도 버젓이 들어왔습니다. 돈육 소세지나 돈육 덮밥 같은 것, 즉 유전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이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번에 압수한 식품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싶으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 양돈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식품을 사서 먹고 잔반을 돼지에게 줄 경우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 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 기준이 전혀 없는 불법 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상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런 밀수식품은 한글 표기가 없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하니 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도로를 건너던 노인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40분쯤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에서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려던 80살 노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던 D씨를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 밤부터 우리 지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수요일 오전까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의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5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수요일도 더위 속에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